8장에서는 암호 알고리즘 중에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집중해서 살펴봤고,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암호화 모드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많이 쓰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블럭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 때문에 이제 암호 모드가 중요해서 그 파트가 있었고, 이제 대칭 알고리즘이고, 이제 9장에서는 나머지 4개, 해시, 맥, 공개키, 전자서명, 요 4개를 살펴볼게요. 얘네들을 이렇게 뭐 더 많은데 같은 분량으로 살펴보는 건 워낙 다 수학이라 자세히 제가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4개를 모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함수와 맥, 공개키, 전자서명 이 순서대로 설명드리고 오늘은 해시함수와 맥만 좀 빠르게 설명드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공개키와 전자서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시함수부터 설명드리는데 해시함수는 이제 역이 가능하지 않아야 되겠고 근데 당연히 우리가 워낙 짧게 줄여놨기 때문에 매우 큰 것도 역하기는 본질적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해시함수에서 더 중요한 거는 충돌 회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충돌을 찾기가 어려워야 되는 거지. 충돌가 불가피한 거니까 충돌이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 함수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만 길이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돼야 돼요. 길이가 짧으면 어차피 충돌 나니까 여러 개를 해보면 충돌은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루트로 씌워지니까 요즘에 그 컴퓨팅 파워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요즘 뭐 128비트 안전성 정도를 요즘 컴퓨팅이 생각하니까 뭐 256비트는 돼야 되겠죠. 출력이 해시값이 출력이 요즘 시대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돌 회피 특성을 갖고 충돌을 찾는 게 어려운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고맙게도 이 머클과 댐가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구성을 하면 충돌 회피 함수가 된다라는 거를 증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된 게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요 형태대로 이제 해시 함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를 많이 썼지만 지금은 이런 구조의 문제점들도 계속 발견이 돼서 이제 샤3라고 이게 최신 표준인데 그 샤3는 이 구조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샤3 이전까지는 이제 대부분 다 많이 현장에 썼던 해시 함수는 머컬 댐갓 구조라 그래요. 그럼 해시 함수는 메시지를 입력받아서 출력을 줘야 되잖아요. 고정된 길이의 출력. 그러면 이 메시지들이 조금만 바뀌어도 출력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출력값을 계산해야 돼요. 메시지의 일부만 갖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한 형태는 이런 형태인데 내가 이 함수의 출력을 원하는 크기가 있겠죠. 이제 그 충돌이니까 뭐 얘가 256비트다. 그럼 266비트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IB라고 하는 거는 초기 값인데 256비트가 되면 이제 나오는 것도 256비트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256비트를 어떻게 매번 바꾸냐 하면은 메시지를 요 입력 크기로 쪼개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요 값을 처음에는 M1을 이용해서 바꾸고 그 바꾼 결과를 또 M2를 이용해서 또 바꿔요. 그럼 계속 이렇게 하니까 메시지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이 값들을 계속 만들어내겠죠. 그럼 이 출력은 뭐에 의존해요? 이 모든 메시지의 부분에 의존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실제 이 H는 그러면 요 H는 어떻게 만드냐? 요 내부적으로 쓰는 H는 블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블럭 암호 알고리즘. 근데 블럭 암호 알고리즘을 보면은 메시지를 키를 이용해서 암호하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 IB가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키가 얘예요.
이 키를 이용해서 얘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또다시 얘를 키를 이용해서 또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쭉 구성을 하면은 이제 그 충돌 회피 함수가 된다. 왜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충돌 회피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MN은 요 정보를 채우기로 넣게 되겠습니다. 비트 채우기 한 다음에 메시지 크기를 넣게 되는데 마지막 64비트에다가 메시지 크기를 넣어요. 메시지 크기를 64비트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은 최대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크기가 2의 64승이에요. 그럼 2의 64승이면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뭐 웬만한 길이의 메시지는 다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길이 확장 공격에 취약하다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H는 요런 그 블럭 암호 함수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키를 이용해서 이제 메시지 암호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해시 함수에서는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키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키로 여겨가지고 어떤 초기 입력값을 고정된 입력값을 계속 바꿔서 출력값을 만드는 거고요. 실제 샤1과 샤2에 쓰는 요 H 함수는 블럭 암호에서 갖고 온 건 아닌데 이 샤1이 나온 다음에는 그 함수를 블럭 암호에 이용하는 그런 블럭 암호 알고리즘도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샤칼, 샤칼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미국 표준을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 표준의 그 해시함수 표준이 샤라고 하는데요. 얘도 이제 니스트에서 표준화 기구에서 했고 93년도에 표준으로 발표했어요. 표준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된 거를 93년에 발표된 샤 제로라고 했는데 발표되자마자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바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이 문제점을 개선한 샤1을 이제 나왔고 이 샤1은 160비트를 썼어요. 그때 160비트. 그러니까 안전성이 2의 80승입니다. 충돌 회피 측면에서의 안전성이 2의 80승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연구해서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실제는 2의 80승이 아니라 한 2의 69승이면은 그 찾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논문으로 발표했고 61승 뭐 더 실용적인 것도 나오고 실제 지금은 이제 그 충돌까지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샤1은 이제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이 샤1이 점점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샤2를 발표했고요. 샤2는 그래도 여전히 머클 댐과 구조를 했고 샤1과 크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길이를 224, 256, 384, 512 네 가지를 지원하도록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혹시 길이가 문제가 되면은 표준을 안 바꾸고 길이만 더 큰 걸 쓰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갖고 현장에서 지금도 많이 쓰는 건 샤2 256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증서 저번에 조사했을 때 그 조사된 것 중에 한번 잘 조사하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거기 인증서가 RSA 키를 쓰고 있고 샤2를 쓰고 있고 그런 거가 접한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이제 RSA 쓰는 게 아니라 타운 곡선 쓰는 것도 있을 텐데 RSA 쓰는 거는 이제 이런 거고 여러분들이 받은 뭐 카카오톡 인증서나 이런 것들의 인증서를 혹시 또 내부적으로 본 사람 있으면 이제 그거에 보면 거기도 여전히 샤2를 256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전히. 현재는 샤3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샤2가 아직도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은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이게 뭔가 너무 심각해서 빨리 폐기해야 된다. 그런 거가 아니면은 이게 쉽게 표준을 바꾸기가, 아니, 쓰는 거를 대체하는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여전히 이제 샤2가 아직도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제 표준에서는 2015년도에 이제 캐삭이라는 알고리즘을 샤3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캐삭은 그 머클 댕갓 구조를 쓰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준은 샤3다. 근데 샤3를 현장에 쓰이는 게 잘 아직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괴리도 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샤1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처럼 해시값의 길이는 160비트예요. 160비트고 그러면 맨 처음에 들어오는 게 160비트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그 160비트를 계속 내가 해시해야 될 그 메시지로 암호화해서 최종적인 출력도 160비트가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 채우기도 이런 채우기를 합니다. 머클 댕갓 구조에서 제한한 이 채우기를 해서 메시지를 암호합니다. 이 채우기나 초기 값이나 우리가 매번 이제 초기 값을 다른 걸 IV를 쓰면 결과가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똑같은 IV로 시작해서 해요. 그 이유는 이 해시 함수는 우리가 만든 다음에 확인할 때 해시 값을 뭔가 복호화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또다시 해시 값을 구해서 저장되는 해시 값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원래 해시 값을 계산했을 때 썼던 IB를 똑같이 이용해서 계산해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늘 IB는 같은 거를 쓰고 있습니다. 표준에서 아예 못 박아놓고 있어요. 결정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메시지를 해시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러면은 매번 다른 IV를 쓰면서 IV를 첨부해 놓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시 값의 길이가 우리가 알던 160비트가 아니라 320이 되겠지. IV 160을 줘야지 그것과 메시지 이용해야지 결과값이 같은지 알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해시값의 길이가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안전성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A, B, C, D, E 요 5개의 32비트 블럭을 입력으로 해가지고 쭉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요 메시지로 암호화를 쪼개가지고. 근데 이 크기는 510이에요. 얘는 160. 그러니까 키가 메시지보다 훨씬 크죠. 보통 우리가 봤던 거는 AS나 데스는 또 거꾸로지만 AS 같은 경우에는 키는 128비트, 그 메시지 블럭도 128비트 이렇게 똑같았었는데 여기서는 얘가 키는 512, 얘는 160 이렇게 돼요. 물론 얘가 커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블럭 암호를 데스를 모습을 보셨지만 또 AS를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키를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죠. 키가 요 알고리즘에 들어가면 키 스케줄링에 의해서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라운드마다 쓰는 키로 나눠지죠. 그럼 키가 크면 이제 그거 갖고 또 라운드 키를 만드는 거니까 키가 작든 크든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요. 이 키는 작으면은 내가 유지해야 되는 게 적어지는 거 그런 정도로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실제 보면 이런 식으로 512비트를 80개의 32비트 블럭으로 확장한다는데 이게 블럭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운드 키. 라운드 키로 계속 돌아가면서 매 라운드마다 W0부터 W79까지가 사용이 돼서 메시지를 뭔가 암호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샤3는
머클댐과 구조를 띄지 않고 스펀지 구조라 그래요. 스펀지 구조. 그래서 스펀지 구조는 뭐냐면 스펀지는 물이 있으면 물 갖다 대면 쭉 빨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짜면 다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쭉 데이터를 흡수한 다음에 필요한 만큼 짜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출력이 아니라 더 많은 출력을 계속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뒤 끝에 길이를 추가하지도 않고 이런 방식으로 스펀지 구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SHA-3는 이런 식으로 224, 256, 384, 512가 있고 그때 쓰는 출력 크기는 이건데 그 메시지가 여기서 매 라운드 R 비트가 들어가거든요. 그 R 비트가 크기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고 되어 있고 요 쉐이크라고 하는 거는 조프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원래 해시 함수는 출력이 고정적이에요. 근데 얘 조프 뭐 이렇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XOF는 출력을 내가 원하는 만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KDF라는 걸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가 메시지를 그 키 확립할 때 키를 교환한 다음에 어떤 비밀 값을 양쪽에서 얻게 되죠. 근데 이 값으로 대칭 키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키들을 만들어 쓰는 거죠. 그래서 4개가 필요하면은 몇 비트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얻어낼 때 이런 조프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밀 정보를 얘에 넣어서 내가 필요한 길이가 512비트다. 그럼 512비트 꺼내면 되고 1024비트다. 그럼 1024비트 꺼내서 이제 쪼개서 얘는 맥키, 얘는 뭐 암호키, 이건 니네가 쓰는 건데 이건 내가 쓰는 거 이렇게 나눠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시 함수고요. 맥은 이제 해시 함수와 거의 같은 건데 얘는 해시 함수와 달리 이제 추가로 키가 들어가죠. 메시지뿐만 아니라 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가 없으면 맥 값을 못 만들어내니까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근데 얘는 부인 방지 기능은 없죠. 왜냐하면 그 생성한 사람하고 확인한 사람이 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결성을 검증할 때 맥을 쓸 수도 있고 해시만 쓸 수도 있고 전자 서명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전자 서명을 하게 되면은 부인 방지가 확실하죠. 이거는 확인과 그 만드는 것과 확인이 비대칭이잖아요. 마이너스 K 하는 사람만 얘를 확인할 수 있고 아니 만들 수 있고 확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플러스 K. 근데 맥을 이용하게 되면은 성능은 얘보다 좋지만 더 빠르죠. 고속인데 이제 성능 무인 방지가 안 되는 거죠. 그 만든 사람과 확인한 사람은 똑같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이 맥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만드는 방법이 전형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대칭 암호 알고리즘도 메시지와 키를 받아서 뭘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맥도 키와 메시지를 받아서 고정된 출력을 만드는 거니까 이제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응용해서 맥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해시를 응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해시에다가 해시는 메시지만 받는데 이제 메시지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키까지 입력하면 이제 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시 함수를 이용하는 맥을 HMAC이라 그러고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CBCMAC, MMAC, CMAC, PMAC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CBCMAC은 CBC는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 이전 그 암호 블럭 값을 XOR에서 암호화하게 되죠. 처음에 IB를 이용해서 쭉 연쇄적으로 암호하기 때문에 이제 맨 마지막 CN은 뭐에 영향받냐면 모든 메시지에 영향을 받아요. 모든 메시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CN이
맥 값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CBC의 어떤 특성 때문에 CN을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한 번 더 얘를 뭔가 조치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방법적으로 또 다른 키로 한 번 더 암호하는 방법이 있고, 이처럼 얘가 패딩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맨 마지막 블록을 조금 다른 값으로 XOR해서 암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CMAC, 요거를 CBC 맥이라고 그래요. CBC 맥. 근데 이 CBC 맥은 요 출력 값이 나오게 되면 얘도 서로 다른 메시지지만 요 메시지가 이 결과 값이 같아질 수가 있죠. 같아질 거의 확률은 또 생일 파라독스를 따지면 되니까 루트를 씌우면 돼요. 루트를 씌우면 얘가 128비트면 2에 64승번 하면은 똑같은 걸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전에 그 위조를 못하게끔, 충돌을 못 찾게끔 하면은 키를 또 자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이제 이 출력값이 그 충돌을 찾을 수 있는 확률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키를 너무 자주 써서 많은 맥들을 생성하다 보면 우연히 같아질 확률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확률이 너무 높아지기 전에는 키를 교체를 해서 써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키는 이제 빠르게 교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읽어보면 복잡한 거 아닌데 설명하고 있으려면 복잡해서. 근데 얘는 뭐냐면은 요 조치를 안 하면 위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조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다 XOR 갖고 뭘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얘는 암호할 때, 그러니까 암호할 때 IB를 필요하잖아. CBC는 얘도 CBC로 하는 거니까 IB가 필요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IB를 쓰지 않으면 매번 그 IB를 또 첨부해야 확인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첨부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는 어떤 고정된 값을 쓰는 게 아니라 다 0을 쓰는 값을 써요. 다 모두가 0인 비트를 IB로 써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블럭이 X1이겠죠. 그럼 이 X1은 IB와 XOR에서 암호화돼서 그 블럭이 만들어질 텐데 IB가 뭐래요? 다 0인 비트예요. 그럼 뭐가 돼? 그냥 X1만 암호화된 값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특성들 때문에 이제 XOR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얘네들을 조합해서 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CBC 맥을 쓸 때는 이 CN이 모든 거에 영향받은 거는 맞지만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쓸 수는 없고 하나씩 더 조치를 해서 이제 저런 공격들을 방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mac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그 해시 함수 만들 때 썼던 게 머클 댐갓 구조죠. 그 머클 댐갓 구조에서는 요 IV를 평문으로 계속 키를 써가지고 암호한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요 암호 알고리즘 이용하는데 이제는 키를 뭘로 쓰냐? 메시지를 키 크기로 쪼개가지고 어떤 고정된 우리 그거를 암호화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K1을 쭉 암호화해서 이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Mmac이나 CBC 맥이나 C 맥이나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제 계산하려면 순차적으로 계산해야 돼요. P1을 이용해서 뭘 계산한 다음에 또다시 P2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순차적으로 계산해야 돼요. CBC 맥이 원래 그렇죠. 그래서 CBC 모드가 나왔는데 얘도 완벽한 건 아니었고요. 하지만 필요한 걸 방어할 수준은 됐었죠. 그런데 속도는 느리니까 뭘 만들었냐면 CTR 모드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CBC 맥, C 맥 있고 M 맥이 있는데 다 똑같이 순차적으로 계산해야 돼.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어차피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래야 되면 이제
빠르게 계산하는 것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이제 P맥입니다. P맥은 요 각각을 만약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으면 나눠서 할 수 있어요. 얘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P2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할 수 있어요. P1을 뭔가 암호화해서 C1을 만들고 또 암호화 C2 만들고 요 값들을 쫙 XOR 해가지고 결과값을 만들어내요. 근데 만약에 요 부분이 없어요. P1을 암호화해서 C1 만들고 P2를 하면 C2를 만들고 그것들을 쫙 XOR 해가지고 맥값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맥값은 모든 평문 블록에 영향을 받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쫙 XOR해서 맥값을 만들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P2와 P3가 있는데 이 위치를 바꿔도 맥값은 어떻게 돼? 같아지죠. 그래서 위치를 바꾸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각각 위치마다 적용되는 값이 다르지게끔 요게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G라는 함수에다가 K1으로 2를 암호해서 XOR하고 그러면 P2와 P3를 맞바꾸면 그때 P2에 적용되는 어떤 값과 이렇게 했을 때 적용되는 값이 달라지죠. 그럼 얘가 달라져서 이제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P1을 암호한 결과, P2를 암호한 결과를 다 XOR하면 위조가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만 바꿔도 똑같은 충돌을 찾은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예,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패러렐, 즉 여러 프로세서를 쓰면 병렬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점이 인크리멘탈 하다는데 뭐냐면 내가 P3와 P4만 다른 어떤 맥값을 또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다 다시 계산 안 해도 돼. 뭐만 하면 돼. P3와 P5만 다시 계산해서 XOR 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그래서 이 P맥은 뭐만 잔뜩 강조한 거냐면 효율성만 강조한 그런 애입니다. 그래서 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제 만들고 뭔가 봤더니 뭔가 효율적으로는 안전성은 있는 것 같은데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병렬로 내가 나눠서 처리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인크리멘탈하게 할 수는 없을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 맥이라는 것도 있어요. 일회용 맥. 일회용 맥이라는 건 맥값을 한 번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계산하고 또 계산하면 안 돼. 위험해져요. 그래서 일회용 맥이라는 거는 한 번만 쓸 수 있는 맥이에요. 근데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거는 쓸모가 없잖아요. K를 하나 만들었는데 걔를 한 번만 쓸 수 있어. 근데 이 일회용 맥은 그런데 되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고 빠른 애를 만들 수 있어요. 한 번만 쓰면 되니까. 근데 이 카터 웨그맨이라는 사람은 그런 일회용 맥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러 번 쓸 수 있는 맥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안전한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GCM 모드라는 걸 제가 지난 노트에 소개했는데 GCM 모드는 그 원패스로 인증 암호하는 거예요. 카운터 모드로 암호하면서 맥값도 같이 계산하는 건데 그 맥을 계산할 때 쓴 맥 함수가 요 방식입니다. 카운터 외국은 맥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H맥을 살펴드리면 H맥은 해시 함수에다가 원래 해시 함수는 메시지만 가지고 해시 값을 계산했는데 이제 메시지에다가 키도 뭔가 추가해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냥 이렇게 앞에다가 K를 붙여서 해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는 머크 댐과 구조에서는 취약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쭉 가서 보면
요 I비를 넣어서 쭉 나온 요 결과잖아요. 근데 길이가 더 있으면은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면 hx가 있으면 hxy를 구하고 싶으면 원래는 요 ib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hx를 계산한 다음에 요 결과값을 y를 계산할 때 ib로 쓰면 이 결과는 hx의 y가 돼요. 단 뭐가 되냐면 원래 이렇게 계산했을 때 요 끝에 뭐가 붙을까? 패딩이 붙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여기에는 요 사이에는 패딩을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길이 확장 공격을 할 수 있다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런 해시 값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붙여 있는 해시 값을 계산할 때 원래 우리가 써야 되는 ib가 아니라 요 나온 결과를 이용해서 다시 요 머클 덴가 구조로 계산하면 요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저게 공격이 안 되죠. 왜? 중간에 패딩이 들어가 버리니까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산한 것과 hx를 계산한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hy를 계산한 이 결과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패딩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는 패딩이 여기에만 들어가죠. 여기 요 사이 x와 y 사이에는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공격은 아닌데 실질적인 공격이 아니더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굳이 저 형태를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안 하고 끝에 붙이는 걸 그러면 앞에 붙이면 뒤로 추가할 수 있으니까 안 되겠고 그러면 뒤로 붙이는 건 어떨까? 그랬더니 뒤는 이런 그 메시지 익스텐션 길이 확장 공격 때문에 hx와 xx 프라임을 알면 이 값이 또 같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패딩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또 위협은 안 되는데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둘 다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권장되는 형태는 요 형태입니다. 키를 앞에만 넣는 게 아니라 또 뒤에만 넣는 게 아니라 앞에도 넣고 뒤에도 넣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패딩이 생각 안 하더라도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와 뒤에 넣고 요 px를 이렇게 넣은 거는 요 p를 여기 넣은 거는 요게 최소 한 바퀴는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500 그 해시를 쪼개지지 않게끔 이제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요 형태 말고 요 형태가 또 가능합니다. K2를 이용해서 X를 계산한 다음에 다시 또 다른 키로 해시하는 그런 방법. 물론 이 K1과 K2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몇 키가 있을 때고 그 키로부터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들어서 쓰면 되겠죠. 나눠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표준에서는 이제 요 형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K가 있는데 이 K를 0하고 아이패드로 XOR하는 값이 하나이고 0에서 5패드로 합산하는 게 또 하나예요. 그래서 두 개의 키를 똑같은 키로부터 다른 값으로 XOR 시켜가지고 두 개의 키를 만들어서 이제 요 형태로 맥을 계산하는 게 이제 HMAC 표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샤3는 머클 댐갓 구조가 아니라 스펀지 구조이기 때문에 렌스 익스텐션 어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K를 앞에 넣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샤3 쓰더라도 여전히 저렇게 가능하지만 이제 예전 우리가 말했던
앞뒤에 넣는 거 아니면 이제 2번 하는 거 그걸 더 선호하죠.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HMAC 구조를 권장하고 있다. 스펀지 구조가 되면 렌스 익스텐션 어택이 안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저 구조를 그래도 선호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